김현정의 뉴스 쇼. 서울을 비롯한 중부권의 기온이 영하 2, 3도를 가리키는 추운 월요일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추운 거야 옷 단단히 입고 견디면 된다지만 이 지진은 대체 언제 터질지 모르니 불안하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오늘 새벽 6시 5분경에 규모 3.6, 어젯밤 11시 45분경에는 3.5의 여진이 또 발생했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900여 명의 이재민들은 체육관에서 학교로 아예 거처를 옮긴 채 장기전에 돌입을 했고요. 지진 후 땅이 물렁물렁해진다는 액상화 현상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수험생들은 수능시험을 치러내야 됩니다. 이대로라면 이번 목요일까지 여진이 완전히 멈추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교육부는 고민 끝에 오늘 오전에 포항 수험생들을 위한 최종 대책을 내놓기로 했는데요. 아무쪼록 최선의 방법이 도출됐기를 기대합니다. 뉴스가 정말 많은 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월요일 아침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밤새 3.0 이상 여진 2번입니다. 여진을 예상은 했지만 강도가 높은 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6시 5분에 또다시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예. 포항시 북구 북쪽 11km 지점입니다. 규모가 3.6이나 됐고요. 예. 이번 지진의 규모는 포항에서 발생한 여진 가운데 두 번째로 큰 수준입니다. 그렇죠. 앞서서 어젯밤 11시 45분에도 3.5의 여진이 있었죠. 지금까지 가장 큰 여진은 규모 5.4의 본진이 발생한 15일 그날 뒤이어서 일어난 규모 4.3의 지진이었는데 네. 이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여진이 모두 58회나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여진이니까 갈수록 계속 줄어들어야 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는. 네. 지금 오늘 아침하고 어제 밤에 발생한 건 다시 3.5, 3.6으로 올라간 상황이어서 포항 주민들이 불안을 넘어서 지금 공포감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어요. 주변의 모든 것이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른다. 그런 공포죠. 예. 사색이 된 상태입니다. 이미 심한 균열이 확인된 아파트 또 원룸 등은 철거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예. 여기다가 땅이 물렁해지는 액상화, 그 액상화 현상까지 확인돼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논바닥 같은 데서 흙탕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네. 이게 그 구역이 규모는 작다고 하는데 개수로는 지금 수백 개가 된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죠. 건물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지진 피해를 우려한 이러한 900명 가까운 이재민들이 현재 실내 체육관 또 인근 학교를 전전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연기된 수능시험도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오늘 포항 지역 고사장 변경 계획을 포함한 수능시험 후속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래요. 특히 이제 학생들 수능을 무리 없이 볼 수 있도록 오늘 최선의 대책이 나오길 바라면서 다음 포인트 갑니다. 네, 비상등이 켜진 곳이 또 있는데요. AI 방역 비상입니다. 결국은 고창군에서 발견된 AI 고병원성으로 판명이 됐다면서요. 네, 고창군 흥덕면의 한 유경 오리 농가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인데 고병원성으로 나왔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방역당국은 고창군 발생농가 방역대 안에 닭 또 오리 농가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요. 예. 오늘 새벽 0시를 기해서는 48시간 동안 전국의 가금류를 대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0시부터? 네. 앞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농가에서 사육 중인 오리 12,000여 마리는 살처분을 완료를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관계 부처 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긴급 AI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예. 마지막 포인트 하나 더 보죠. 네,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검찰 행입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이 됩니다. 네, 롯데 홈쇼핑으로부터 3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죠.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권 고위 인사가 부패 혐의로 검찰 포털라인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죠. 전 전 수석은 2015년에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 e스포츠협회를 창구로 해서 3억 원의 후원금을 롯데 홈쇼핑에게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 업체는 방송 재승인 허가 시기에 놓여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전 전 수석은 비서들의 일탈 행위였을 뿐 자신은 무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고인 신분이 아니라 오늘 피의자 신분이에요, 바로? 네, 피의자 신분입니다. 조사 결과 지켜보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당의 내일 의원총회는 갈등이 충돌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당 구도로 회귀하려고 하는 정치 구도 재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을 소멸의 길로 끌고 가려 하고 그런 빅텐트가 있나요? 예, 주말에 제가 뉴스 많았다고 말씀드렸죠. 정치권도 여러 가지 뉴스가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뜨거운 곳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이 지금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당대당 통합을 다시 추진하자 호남 중진들이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대응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내일 당 워크숍 열립니다. 여기서 이제 끝장 토론이 열린다고 하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천정배 의원이 출연해서 통합 반대의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지요. 오늘은 당내 다른 목소리 이현주 의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국민통합포럼, 이게 당내 조직이죠? 아니요, 당을 넘어서서요. 예. 우리 국민의당과 그리고 바른정당의 의원들 모임입니다. 거기서 공동 대표를 맡고 계세요. 네네. 예, 이 시점에 통합이 왜 꼭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지금 우리 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은 우선은 이게 당대당 통합의 차원보다는 정치권의 낡은 기득권을 교체하는 차원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득권 교체? 일종의 이제 원래부터 우리 당이 처음부터 이렇게 갖고 나왔던 일종의 정치혁명, 그러니까 극단적인 진영 논리와 지역주의에 기반한 낡은 기득권 보수와 진보 세력을 뛰어넘자. 그래서 신진 세력으로 정치를 재구성하자. 그래서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실용적인 새정치 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처음에 출발을 했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국민의당 창당을 하면서 그 창당 정신에만 충실하게 구성이 된 것은 아니고, 당시 민주당 내 공천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호남의 반문 정서 이런 것과 얽히면서 조금 다른 경로로 해서 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사실 반문 정서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원래 창당 정신인 어떤 낡은 보수,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낡은 보수는 이미 약간 이 세가 많이 기울었다고 봐야 되는데요. 차제의 이런 낡은 보수를 극복을 하고,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이제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걸면서 나름대로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이끌어 가기에는 민주당의 낡은 어떤 진보 세력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정말 미래로 나아갈 실용적 새정치 세력이 진짜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문제의식을 사실 바른정당 의원들, 지금 남아있는 의원들은, 특히 자유파 의원들은 같은 문제의식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문제의식. 네, 이런 정치 세력들이 함께 손을 잡고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렵더라도 조금만 짧게 정리요. 가야 된다.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바른정당하고의 통합은 당대당 통합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의미로, 그래서 재구성으로, 새로운 정치 세력의 재구성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과거의 이합집산과는 좀 다르게, 저는 이합집산이라고 하면 강한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요. 어떻게 보면 더 약해 보이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함께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뭔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주 의원님, 지금 말씀 쭉 들어보니까요, 하여튼 지금 좋은 얘기는 다 하셨어요. 네, 좋은 얘기는 다 하셨는데 문제는 가자는 거 말씀이시죠? 국민의당의 그럼 내부 의원들은 거기에 왜 동참하지 못하는가? 박지원 전 대표 같은 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통합은 지금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 특히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도저히 이건 묵과할 수가 없다. 소멸로 가는 길. 전응아들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 아시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처음에 당에 합류하는 계기들이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식의 강도나 어떤 관점이 좀 많이 다른 경우가 있다 이런 걸 느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애초에 국민의당 합류한 목적 자체가 달랐을 수도 무슨 있고. 목적이라고 보세요? 그 박지원 의원의 목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지역주의 극복하자. 예. 그리고 극단적인 진영 논리 극복하자. 그리고 낡은 보수도 극복하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치 생명을 건 거라면 예. 이것을 부정하거나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정치를 이제 시작한 시기가 예. 사실 수십 년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십 년간 정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겪으셨을 거고 또 본인이 또 갖고 있는 어떤 굳어진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도 예. 그 김무성 대표께서는 아마도 그 잔류파들을 보고 예. 전능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 구상유치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예. 또 어제 보니까 박지원 대표께서 골목 슈퍼 얘기를 하셨던데요. 동네 슈퍼가 뭐 2개 합친다고 대형마트가 되겠느냐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필 지금 상인도 어려운데 골목 상권 말씀하시나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비유가 적절치 못했다. 네, 어쨌든 간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요. 예. 골목 동네 슈퍼가 합해서 예. 힘을 합해서 예. 대형마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권도 마찬가지로 예. 젊은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끼리도 힘을 모아서 이 기존의 큰 어떤 세력들 물론 이제 보수 쪽의 낡은 보수는 많이 무너져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요, 이현주 의원님. 우리가 한번 극복하고 새로 해볼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동네 슈퍼가 합병을 하더라도 그 주인의 철학, 추구하는 가치관, 뭐 팔고 있는 물건 이게 맞아야 되는 건데 바른정당과 국민이 추구하는 노선에 차이가 있지 않느냐. 특히 천정배 의원은 뭐라고 하셨냐면 바른정당은 새누리당의 뿌리를 두고 있는 말하자면 우리가 국민의당이 청산해야 된다고 했던 그 적폐의 대상이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어떻게 합쳐서 시너지가 나겠는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선은 그분들의 결기가 없었더라면 적폐 청산을 시작할 수도 없었겠죠. 물론 적폐라는 게 박근혜 정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꿋꿋하게 그 길을 걷고 계시고 그리고 과거에 어디서 왔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는데요. 저는 지금 보면 과거에 김대중 세력, 그리고 또 박정희 세력, 이런 어떤 논리, 그리고 노무현 세력, 이런 식의 어떤, 화법은 이제는 좀 극복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언제적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넌 어디 출신, 이런 거 극복하자. 네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걸어왔고, 그래서 어떻게 지금의 적폐 청산을 가지고 왔고, 또 어떤 문제의식을 우리 정치에 대해서 갖고 있으면서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지금 꿋꿋하게 11명이 남아서 이런 정치를 하고 싶다. 그리고 낡은 보수를 바꾸자라는 그 문제의식은 우리랑 똑같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는 하나의 시대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쪽도 함께 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 외연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래서 당대당 통합으로 아마 간다기보다는 하나의 세력의 재구성인데요. 저는 만약에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이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행동해왔다면 저는 자유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을 닫아놓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지금은 지금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원주 의원님, 이제 뜻은 알겠습니다. 근데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의원은 여기에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서 평화개혁연대라는 모임을 만드신데요. 조직을 아예 만들어서 통합론을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 주말에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여차하면 최악의 경우 분당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지금 최악의 경우도 각오하고 바른정당과의 이 손잡는 걸 가시는 거예요?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분당될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보시긴 하겠지만 바람은. 네. 왜냐하면 어차피 정치라는 것이 세력으로 하는 것인데 예.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로 간의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 예. 결국은 그렇게 가시면 결국 그 미래 세력과 과거 세력의 대결처럼 볼 가능성이 많은데요. 과거 세력을 따라서 이렇게 나가실 분은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 그쪽으로 가실 의원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보세요. 네네. 몇 분이나 된다라고 셈하고 계세요, 혹시? 대충.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조사를 하신 건 아니겠지만. 네. 아니, 그쪽에서는 지금 20명 정도가 따라올 것이다, 우리 조직에 합류할 거다 이런 말씀하시죠? 저는 이렇게 봐요. 이 한국당으로 바른정당 의원들이 가신 거하고는 그건 좀 많이 다르다. 왜냐하면 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함께 하자고 이렇게 했었고요. 물론 그래도 어려움이 있었을 테지만요. 예?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나가신다면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얘긴데요. 궁극적으로는요.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일단은 그냥 당 안에 조직을 규합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겠죠. 그리고 또 어떤 미래에 뭔가를 하겠다 이런 정치 세력은 아니기 때문에 함께 지금 현재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예. 뭐 함께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연정 정도는 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예. 네네. 그래서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견해 차이 뭐 이렇게 노선 얘기하시면서 예. 햇볕 정책이랑 지역주의, 호남 지역주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것은 국민통합 포럼에서 지난주에 세미나를 해서 저희가 양당의 의원들이 토론을 깊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햇볕 정책은 그 당시 시대에는 dreamy했다. 그러나 이제는 제재든 대화든 한쪽이라기보다는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때이고 이런 정신을 존중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어떤 그냥 햇볕 정책뿐만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제가 햇볕 정책 얘기는 네. 뭐 말씀은 안 드렸는데 지금 그 부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당을 하고 싶어도 아마 그분들 못 가실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 가더라도 많이 못 따라갈 거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치라는 것은 자기 소신을 가지고 하는 예. 것이니까요. 예. 그래서 굳이 만약에 그 소신을 지켜야겠다. 저는 그 소신이 제 입장에서 별로 이해는 가지 않는데요. 그러나 굳이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보내드릴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그런 말씀들도 일부 의원님들이 하십니다. 여기까지 네. 상황 확인하고 내일 끝장 토론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목도리를 두르고 오셨어요. 오늘 드디어 이번 겨울 들어서 처음으로 좀 푸세요, 좀 목도리. 추운 아침이에요. 오늘보다 저는 금요일날 저녁이 정말 좋았어요. 머리가 막 이렇게 깨질 듯이 아픈 느낌을 처음 받았던 것 같아요. 추운 아침. 예. 정말 겨울이 바싹 다가온 아침. 행간은 뭐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추위 얘기도 하셨지만 예. 국민들도 춥지만 정치권이 훨씬 요즘에 더 추위를 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추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추워서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이른바 이현수 리스트 때문입니다.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이름이에요. 네, 맞습니다. 국정원 기조실장. 박근혜 정권 시절에. 네. 그렇죠. 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특활비 1억 원을 줬다고 진술하고 그 근거로 회계장부를 제출을 했는데요. 예. 여기에 누구 이름이 몇 명이 더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정치권이 아주 긴장하고 있고 정치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이 이현수 리스트에 벌벌 떨고 있는 정치권,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제2의 안종범 수첩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깨알 지시를 기록한 업무 수첩. 예. 결국 탄핵 사태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태의 스모킹 건은 이현수 전 기조실장입니다. 이 검은 007 가방에 5만 원권을 넣어서 띠지를 뗀 다음에 청와대 골목길, 인근의 골목길에서 문고리 3인방에 전달했다. 그렇죠. 이 얘기가 나온 그 직후부터 이 사태가 터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다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문고리 3인방, 조윤선, 현규환 전 정무수석, 그리고 결국은 친박 실세 최경환 의원 이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더구나 지금까지 국정원 특활비 규모가 나온 게 한 70억 정도가 되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돈이 40억 원. 예. 나머지가 이제 30억 원이 있는데 이 30억 원의 돈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 실장이 이 30억 원을 최경환 말고 누구한테 줬습니다라고 입을 여는 순간부터 정치권의 파장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현수 전 실장이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 막 떼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작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권이 오들오들할 수밖에 없단 말씀. 네, 맞습니다. 자, 정치권이 떨고 있습니다. 이 뉴스의 행간 2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이현수 진술보다 소문이 훨씬 더 빠르다입니다. 그래요? 네. 우리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얘기 하잖아요. 예, 예. 소문이 정말 빠르고 한 번 퍼지면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이 전 실장 입에서 박근혜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직후부터 여의도 정거와 언론계에 박 전 대통령 혼자만 받았겠어? 더 받았겠지. 받은 사람 많았겠지. 막 돌았어요. 네. 소문이 쫙 돌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리고 난 다음부터 문고리 3인방도 개인적으로 받았다고 하죠. 조윤선, 현기환 전 정무수석 얘기 나왔죠. 예. 그리고 이 사람 말고도 또 이름이 더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소문이 돌았느냐. 청와대 측근들도 돈 받았는데 친박 실세들은 돈 안 받았겠어? 소문이 나자 최경환 1억. 그게 지금 딱 또 하고 나온 거예요. 예, 진술이 나온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도 국정원한테 몇백씩 받았다더라. 예. 검찰에 몇 개월 묵힌 여당 리스트가 있다더라. 별의별 소문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지금 먼저 앞서서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현수 전 실장이 앞으로 진술을 할 때 이 관련된 내용이 나올지 안 나올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떤 소문이 사실로 드러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전 실장보다 소문이 훨씬 더 빨리 돌고 있다는 겁니다. 벌벌 떨고 있는 정치권 두 번째 행간은 뭔가요? 두 번째 행간은 죄수의 딜레마가 사태를 훨씬 더 키울 것이다입니다. 죄수의 딜레마요? 네. 이 공범 중에 나보다 상대방이 먼저 사실을 실토하면 내 형량이 훨씬 더 무거워지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토들을 앞다퉈하는 거죠.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현수 전 실장과 전직 국정원장 3명이 지금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상황입니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영장 실질 심사할 때 한 원장이 이 전 실장을 먼저 구속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항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현수 전 실장이 살림살이 다 총괄했고 우리한테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서 우리가 그냥 승인만 한 것인데 왜 우리만 먼저 구속하려고 그래요? 억울하다. 예. 근데 이 전 실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니 원장이 지시를 했으니까 돈 줬지. 내가 뭘 먼저 주자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사람들끼리 서로 속된 말로 불기 시작하면 네,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죠. 그래서 정치권이 떨고 있다는 그렇죠. 말씀. 맞습니다. 세 번째 행간은 뭔가요? 세 번째 행간은 떳떳하면 전혀 떨 이유가 없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인데. 네, 너무 당연한 말인데 지금 정치권이 왜 떨겠습니까? 추워야 떠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떳떳하면 떨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어깨에 힘주고 더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라는 정치권 주장에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이 지점일 겁니다. 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 한번 보십시오. 태산이 울릴 것처럼 엄청난 소동이 벌어졌는데 겨우 나온 건 쥐 한 마리였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나라 돈 국민 혈세 뇌물로 주는 말도 안 되는 사건 벌어졌으면 공정하게 수사하라. 더 많이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맞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순리다. 이런 말씀. 정치권이 벌벌 떠는 이유 세 가지.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규모가 3.6이나 됐고요. 이번 지진의 규모는 포항에서 발생한 여진 가운데 두 번째로 큰 수준입니다. 그렇죠. 앞서서 어젯밤 11시 45분에도 3.5의 여진이 있었죠.
지금까지 가장 큰 여진은 규모 5.4의 본진이 발생한 15일 그날 뒤이어서 일어난 규모 4.3의 지진이었는데 네. 이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여진이 모두 58회나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여진이니까 갈수록 계속 줄어들어야 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는. 네. 지금 오늘 아침하고 어제 밤에 발생한 건 다시 3.5, 3.6으로 올라간 상황이어서 포항 주민들이 불안을 넘어서 지금 공포감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어요. 주변의 모든 것이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른다. 그런 공포죠. 예. 사색이 된 상태입니다. 이미 심한 균열이 확인된 아파트 또 원룸 등은 철거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예. 여기다가 땅이 물렁해지는 액상화, 그 액상화 현상까지 확인돼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논바닥 같은 데서 흙탕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네. 이게 그 구역구역이 뭐 규모는 작다고 하는데 개수로는 지금 수백 개가 된다고 하니까 참 걱정이죠. 건물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지진 피해를 우려한 이러한 900명 가까운 이재민들이 현재 실내 체육관 또 인근 학교를 전전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연기된 수능 시험도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오늘 포항 지역 고사장 변경 계획을 포함한 수능 시험 후속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래요. 특히 이제 학생들 수능을 무리 없이 볼 수 있도록 오늘 최선의 대책이 나오길 바라면서 다음 포인트 갑니다. 네, 비상등이 켜진 곳이 또 있는데요. AI 방역 비상입니다. 결국은 고창군에서 발견된 AI 고병원성으로 판명이 됐다면서요. 네, 고창군 흥덕면의 한 유경 오리 농가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인데 김현정의 뉴스 쇼. 서울을 비롯한 중부권의 기온이 영하 2, 3도를 가리키는 추운 월요일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추운 거야 옷 단단히 입고 견디면 된다지만 이 지진은 대체 언제 터질지 모르니 불안하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오늘 새벽 6시 5분경에 규모 3.6, 어젯밤 11시 45분경에는 3.5의 여진이 또 발생했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900여 명의 이재민들은 체육관에서 학교로 아예 거처를 옮긴 채 장기전에 돌입을 했고요. 지진 후 땅이 물렁물렁해진다는 액상화 현상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수험생들은 수능 시험을 치러내야 됩니다. 이대로라면 이번 목요일까지 여진이 완전히 멈추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교육부는 고민 끝에 오늘 오전에 포항 수험생들을 위한 최종 대책을 내놓기로 했는데요. 아무쪼록 최선의 방법이 도출됐기를 기대합니다. 뉴스가 정말 많은 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월요일 아침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밤새 3.0 이상 여진 2번입니다. 여진을 예상은 했지만 강도가 높은 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6시 5분에 또다시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예. 포항시 북구 북쪽 11km 지점이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이 지금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당대당 통합을 다시 추진하자 호남 중진들이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대응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내일 당 워크숍 열립니다. 여기서 이제 끝장 토론이 열린다고 하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천정배 의원이 출연해서 통합 반대의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지요. 오늘은 당내 다른 목소리 이현주 의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국민통합포럼 이게 당내 조직이죠? 아니요, 당을 넘어서서요. 예. 우리 국민의당과 그리고 바른정당의 의원들 모임입니다. 거기서 공동 대표를 맡고 계세요. 네네. 예, 이 시점에 통합이 왜 꼭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지금 우리 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은 우선은 이게 당대당 통합의 차원보다는 정치권의 낡은 기득권을 교체하는 차원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득권 교체? 일종의 이제 원래부터 우리 당이 처음부터 이렇게 갖고 나왔던 일종의 정치 혁명, 그러니까 극단적인 진영 논리와 지역주의에 기반한 낡은 기득권 보수와 진보 세력을 뛰어넘자. 그래서 신진 세력으로 정치를 재구성하자. 그래서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실용적인 새정치
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처음에 출발을 했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국민의당 창당을 하면서 그 창당 정신에만 충실하게 구성이 된 것은 아니고 당시 민주당 내 공천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호남의 반문 정서 이런 것과 얽히면서 조금 다른 경로로 해서 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사실 반문 정서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원래 창당 정신인 어떤 낡은 보수,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낡은 보수는 이미 약간 이 세가 많이 기울었다고 봐야 되는데요. 차제 이런 낡은 보수를 극복을 하고,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이제 그 적폐 청산 지치로 내걸면서 나름대로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이끌어가기에는 민주당의 그 낡은 어떤 그 진보 세력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정말 미래로 나아가 실용적 새정치 세력이 진짜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문제의식을 사실 바른정당 의원들, 지금 남아있는 의원들은, 특히 자유파 의원들은 같은 문제의식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문제의식. 네, 이런 정치 세력들이 함께 손을 잡고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렵더라도 조금만 짧게 정리요. 가야 된다.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바른정당하고의 통합, 당대당 통합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의미로, 그래서 재구성으로, 새로운 정치 세력의 재구성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과거의 이합집산과는 좀 다르게, 저는 이합집산이라고 하면 강한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요. 어떻게 보면 더 약해 보이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함께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뭔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고병원성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역당국은 고창군 발생농가 방역대 안에 닭 또 오리 농가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요. 오늘 새벽 0시를 기해서는 48시간 동안 전국의 가금류를 대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0시부터? 네. 앞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농가에서 사육 중인 오리 12,000여 마리는 살처분을 완료를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관계 부처 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긴급 AI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마지막 포인트 하나 더 보죠. 네,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검찰 행입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이 됩니다. 네, 롯데 홈쇼핑으로부터 3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권 고위 인사가 부패 혐의로 검찰 포털라인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 전 수석은 2015년에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 e스포츠협회를 창구로 해서 3억 원의 후원금을 롯데 홈쇼핑에게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 업체는 방송 재승인 허가 시기에 놓여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전 전 수석은 비서들의 일탈 행위였을 뿐 자신은 무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고인 신분이 아니라 오늘 피의자 신분이에요, 바로? 네, 피의자 신분입니다. 조사 결과 지켜보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당의 내일 의원총회는 갈등이 충돌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당 구도로 회귀하려고 하는 정치 구도 재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을 소멸의 길로 끌고 가려 하고 그런 빅텐트가 있나요? 주말에 제가 뉴스 많았다고 말씀드렸죠. 정치권도 여러 가지 뉴스가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뜨거운 거